안녕하세요. 온통교 김정민입니다. BMW 오리지널 M 전기차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원래 BMW는 당초에 2024년도에 오리지널 M 전동화 모델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설계는 리막과 함께 주요 핵심 P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었고, 대략 목표 출력은 700마력 초반대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BMW에서 계획을 수정을 한 게, 이 원래 내연차 기반의 오리지널 M 시리즈도 BMW 클럽 플랫폼을 개조를 해서 사용을 할 예정이었는데, 관련해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리고 또 P 시스템 출력 저하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리지널 M은 좀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강력한 회생 제동을 비롯한 뭐 브레이크의 부담이라든지 또 효율적인데 다각적인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경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연차 플랫폼인 클럽 플랫폼으로 사실 5 시리즈에 해당하는 M 모델을 내더라도 1900kg이 넘어가거든요. 여기에 배터리 추가되고 전기차로 변경을 했을 때 증가하는 무게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현재 클럽 플랫폼을 기반으로 M 시리즈를 만들어 놓게 되면 못해도 공차 중량이 2.3톤은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강력한 스포츠 주행을 해야 되는 M으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겹쳐져서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 2023년 1월 미국 CES에서 뉴 클래스 플랫폼, 전기차에 맞는 새로운 전용 플랫폼이 필요하다. BMW도 이걸 인정하고 이제 플랫폼으로 제대로 된 전기차 전용 모델을 내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 클래스 플랫폼으로 만들어지는 전기차는 2024년도에 소개가 되고 2025년부터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2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2년 후에나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BMW 전기차를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하나 단서를 달았는데, 뭐 빠르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M 전기차는 클래스를 기반으로 2026년도에 소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매는 2027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 뉴 클래스에는 P 시스템이 800V 시스템으로 동작을 하고요. 350kW 고속 충전 스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겠다. 4680이 될지, 뭐 4695가 될지, 46115가 될지 형식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데, 중국의 이브 에너지를 비롯해서 아마 중국 기업과 4680 혹은 뭐 469 혹은 뭐 어떤 표준이 될지는 모르겠는 46 직경을 가지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 이걸 사용해서 뉴 클래스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완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배터리의 코발트 함량을 줄이고, 그리고 단가를 낮춰서 대중화를 이루겠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밀도를 높이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직경 46mm의 확장된 원통형 배터리, 이게 4680인지 4695인지 4612인지 아직 정확하게 이 46mm를 가지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의 표준 규격이 좀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에너지 밀도가 생각만큼 나오질 않아요. 원통형 배터리는 이제 롤샌드처럼 이렇게 양극재, 분리막, 음극재를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식 전극, 이 방식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 2170 대비 현재는 에너지 밀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수율을 높여서 가격을 끌어 낮추고 주행거리를 늘리고 뭐 이런 의미로 셀 크기를 키워서 새로운 형태의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에너지 밀도가 안 나오면 그러면 가격을 낮추기도 어렵고 중량을 낮추기도 어려워요.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게 되면 더 많은 배터리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중량이 더 부담이 되요. 그러면 이 46 직경, 이 원통형 큰 셀, 이 공정을 도입할 이유가 없어지죠. 이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가로 사이즈는 정해져 있는데 세로 사이즈를 통해서 이 에너지 밀도를 어떻게 최적으로 높일 것인지 지금 이 규격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도 4680 가지고 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냐, 좀 사이즈 변경을 해서 밀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아마 이런 논의가 슬슬 진행이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원통형 배터리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서가 붙었어요. 빠르면 2026년도에 제품을 소개하고 2027년도에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내연차에 들어갔던 구조들 필요 없는 거 걷어내고, 그리고 배터리 밀도를 높여서 배터리도 보다 적은 용량으로 더 긴 거리, 그리고 또 높은 출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M 모델에 걸맞는 고성능 구현해 놓고 350kW의 충전 속도를 입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회생제동량도 더 적극적으로 뭐 활용을 하는 그런 인덕턴스 설계 면에서도 개선하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빠르면 4년, 늦으면 5년, 2027년이나 2028년도에 아마 오리지널 M, 뉴클래스 플랫폼이 적용된 그 M의 형태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아직까지 뭐 배터리 타입이나 뭐 목표 출력이나, 그리고 또 어떤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해서 어떤 수준의 전장 결과물을 보여줄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가지고 2024년도에 출시를 하겠다고 한 오리지널 M 플랜은 백지화가 된 거죠. 적어도 2년 넘게 이 리마크와 MOU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기존 플랫폼을 활용해서 고성능 전기차를 만드는 이 프로젝트는 무산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수치, 예를 들어서 뭐 700마력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 700마력의 P 시스템에서 나오는 성능이 지속적으로 발휘가 돼야 되고, 또 열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출력을 제한한다든지, 결과적으로 차량 중량 증가에 따른 거동의 불안정성, 그리고 브레이크의 부담,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게 되면 M은 서킷 들어가서 그 고성능 퍼포먼스를 그동안 즐겨왔는데, 잘못하면 이제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본인들도 몇 번의 이제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고 이걸 테스트를 해봤겠죠. 보여주기 식의 스펙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서킷에서 지속적인 퍼포먼스가 나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BMW가 추구했던 M다우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는 지금 현재 기술력과 현재 클라우드 플랫폼으로는 무리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플랫폼, 그리고 또 보다 진보된 형태의 P 시스템, 그리고 이번에 i5N에서 보여줬던 강력한 회생제동, 이건 진짜 전기차에서 중량이 획기적으로 내연차 수준으로 감소하지 않는 이상은 필수입니다. 이게 없으면 제대로 된 성능을 낼 수조차 없고, 서킷에서는 정말 바보 같은 직발만 빠른 이상한 형태의 흉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해결하려면 적어도 BMW에게는 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고성능 부분에서 국산 자동차가 i5N으로 지치지 않고 브레이크 부담 없고, 그리고 내연차의 재미까지 살린 애니시프트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출력 저하 거의 없이 재미를 실어놨기 때문에 현재까지 다른 브랜드에서는 아직까지 못하는 걸 해놓은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갖추고 있는 전기차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현재는. 그러니까 앞으로 4년은 이걸 발전시킬 수 있는, 그래서 경쟁자들하고 간격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를 한 겁니다.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BMW는 현재 그래서 M 버전, M 퍼포먼스 모델, 이걸 이제 M의 위치에 놓고 전기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i4 M50, i5 M60, 이게 사실 현행 전기차에서는 M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M은 아니지만, 그래도
500마력대, 600마력대 출력은 구현되어 있으니까 이 전기차 관련해서 성능이 지속이 돼야 된다라는 이 PH 시스템의 기술적인 가치라든지 그 다음에 회생제동을 통한 거동의 안정성 추구, 그리고 또 브레이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 그리고 또 효율을 증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단순히 수치나 브랜드의 매력을 느껴서 손에 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도기에는 소비자들이 전기차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는 어떤 전기차가 과연 기술적으로 가치가 높은지에 대한 개념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고객 유치, 판매는 가능한 그야말로 운이 좋은 그런 환경인 거죠. 그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게 얼마 가지 않아요. 한 2, 3년이면은 약발이 다 빠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26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차포 다 떼고 기존의 브랜드 후광 다 이제 내려놓고 기술 대 기술, 상품성 대 상품성으로 부딪혀야 되는데, 2026년이 되더라도 이 고성능 전기차에서 확실하게 상품성을 가져갈 준비가 BMW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불리한 입장입니다. 시장은 뭐 앞으로 어떻게 전개돼야 되는지를 지켜봐야 되고, 상황은 항상 바뀔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의 판단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과도기다 보니까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깨어 살피시면 재밌는 관전 포인트들이 많으니까 상당히 반전, 우리가 반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드라마든 뭐 영화든 그 반전의 결과를 통해서 정말 카타르시스를 크게 느끼는 그런 결과물을 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간단히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